여러분, 세계 최고의 올리브 오일 하면 딱 떠오르는 곳이 어딘가요? 아마 대부분 이탈리아나 스페인, 그런 곳들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올리브의 중심지가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으로 옮겨가고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이야기는요, 바로 일본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대담하고 특별한 농업혁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진 좀 보세요. 언뜻 보면 이거 영락없는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어느 멋진 농원 같잖아요? 하지만 여긴 유럽이 아닙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여긴 바로 일본 남부 규슈예요. 지도에서 보면 두 장소의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지만 하나의 아주 거대한 꿈이 그 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일본판 토스카나를 만들겠다는 상상도 못할 도전이 바로 여기서 시작된 거죠. 이 일본의 토스카나라는 어마어마한 꿈의 중심에는요, 규슈 올리브 보급 협회, 줄여서 KOA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올리브 나무 몇 그루 심어서 기름 짜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 남부의 풍경, 경제, 그리고 문화까지 통째로 바꾸겠다는 아주 뚜렷하고 거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계 최고의 올리브 산지를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답은 사실 너무 명확했습니다. 바로 최고의 나무를 가져오는 것. 그래서 이들은 모든 것의 시작점, 올리브의 심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탈리아로 향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건 바로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수백 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탈리아의 올리브 농원. 이들이 원했던 건 그냥 평범한 올리브 나무가 아니었어요. 수세대에 걸쳐서 최고의 품질이라고 증명된 확실한 혈통을 가진 그런 묘목을 확보하는 것. 그게 이 위대한 도전의 성공을 위한 첫 번째 열쇠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건 그냥 식물을 수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쌓아온 이탈리아의 재배 기술, 지식, 그리고 그들의 자부심까지 살아있는 유산 하나를 통째로 일본으로 옮겨오는 정말 거대한 문화적 이식 작업이었던 셈입니다. 보세요. 이탈리아 농원에서 트럭에 실린 묘목들이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마침내 일본 땅에 도착했습니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서 하나의 유산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내릴 준비를 하는 바로 그 순간인 거죠. 말 그대로 두 나라를 잇는 살아있는 다리가 놓인 겁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위한 가장 결정적인 한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뭐냐면 모든 묘목이 이탈리아 정부의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농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내가 몇 년을 공들여 키웠는데 열매가 안 열리면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바로 그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해버린 거죠. 이건 단순한 보증서를 넘어서 이 꿈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정부 인증까지 받은 최고의 묘목들 중에서도요, 일본 땅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선발대는 과연 어떤 품종들이었을까요? 이건 거의 올리브계의 어벤져스라고 불러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최정예 멤버들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업을 한번 쫙 보세요. 이들의 전략이 한눈에 보이지 않나요? 단순히 오일이 많이 나오는 품종만 고른 게 아니에요. 맛과 향은 기본이고 일본의 좀 독특한 기후에 대한 저항력까지 아주 꼼꼼하게 고려한 거죠. 예를 들어 병충해에 강한 프란토이오나 규슈의 바람과 습기를 잘 견뎌낼 레초 델 코르노처럼요. 각자 역할이 뚜렷한 완벽한 팀을 구성한 겁니다. 이렇게 신중하게 고른 결과는 숫자로 바로 증명됩니다. 전통적인 품종의 오일 수확률이 보통 15% 정도라고 하면요, KOA의 이 어벤져스 품종들은 일본에 원래 있던 나무들보다 무려 2배에서 3배나 높은 생산 효율을 보여줍니다. 이게 그냥 조금 더 나은 수준이 아니에요. 이건 세계 시장에서 한번 붙어볼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손에 쥐었다는 뜻입니다. 자, 최고의 품종이라는 강력한 무기까지 갖췄으니까 이제는 규모의 싸움으로 넘어가야겠죠. 과연 이들은 얼마나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장기 목표는 우리의 상상을 헐쩍 뛰어넘습니다. 목표는 무려 10만 그루. 이 숫자가 가진 무게가 느껴지시나요? 이건 그냥 나무를 많이 심자 이런 구호가 아닙니다. 규슈 지역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올리브 산업 생태계로 만들겠다는 일종의 선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10만 그루라는 목표를 위해서 KOA는 정말 놀랄 만큼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미 2011년에 세워놓은 이 6단계 전략을 좀 보세요. 재배 교육을 위한 올리브 대학을 만들고 품질 관리 시스템을 만들고 판매망까지 개척한다. 이들은
단순히 나무를 심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의 산업 전체를 처음부터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노력이 단순히 좋은 올리브 오일을 만들기 위한 것? 딱 거기까지의 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한 그루의 올리브 나무가 일본 사회에 던지는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쿠아의 사명선 업무는 거의 한 편의 시 같아요. 꿈을 잇고 사람을 잇고 생명을 잇는다. 바로 이 한 문장에서 우리는 이 프로젝트의 진짜 목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건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서 사람과 공동체, 그리고 땅 그 자체를 되살리려는 거대한 비전인 거죠. 결국 큐슈의 올리브는 그냥 먹는 열매 그 이상인 겁니다. 점점 쇠퇴해가는 지역 농업을 되살리는 희망의 씨앗이고요. 새로운 경제를 만들어내는 기회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탈리아의 유산과 일본의 혁신을 연결하는 아주 멋진 문화적 다리이기도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만들어가는 위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새로운 전통을 어떤 땅에 뿌리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아마도 그건 좋은 품종이나 뛰어난 기술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간절한 꿈과 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